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몸에 많은 것들이 변하죠. 그중 피할 수 없는 것이 뼈의 손실입니다. 별다른 증상은 없어요. 못 느껴서 제가 몰랐거든요. 건강검진에서 우연하게 발견이 되었고요. 환갑도 안 넘었는데 아직 내가 왜 문제가 생기고 나면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게 또 뼈입니다. 고관절이 나가면은 이건 뭐 삶의 질은 논할 여지가 없어요. 3년째의 사망률이 50%에 달하니까 사실은 웬만한 암의 치명률보다는 훨씬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뼈라는 게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는 기관이고요. 하지만 막을 수 있습니다. 골밀도를 좋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을 가지시는 게 중요하고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골다공증까지 안 갈 수 있습니다. 노후가 바뀌는 거죠. 오늘의 귀하신 몸 만나볼까요? 조금은 답답한 마음에 귀하신 몸의 문을 두드리셨다는데 어떤 사연일까요? 안녕하세요. 63세 윤재분입니다. 저는 작년보다 골다공증이 심해져서 식단도 많이 신경 쓰고 운동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골다공증이 안 좋아졌대가지고 너무 놀랐고요. 고쳐보고 싶고 해서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파계란이에요. 예, 전혀. 저하고는 해당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골다공증이 와서 굉장히 유감이고 인생의 정답이 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골다공증으로 뼈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두 분의 일상,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2년 전 퇴직을 하고 이제 좀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나 했더니 정말 예기치 않은 일이었죠. 2년 전에 병원에 갔더니 골다공증이라 하더라고요. 이제 검사해가지고 마이너스 3 정도 나왔을 때 그때는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조금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30년 넘게 유치원 교사로 일했던 윤재분 씨. 워킹맘으로 안과 밖으로 아이들 돌보느라 평생 바쁘게 살아왔죠. 그러다 보니 정작 자신의 건강은 돌아볼 틈이 없었답니다. 골다공증을 진단받기 전까지 아무런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뼈 건강은 더 관심받기였답니다. 한 5년 전에 넘어졌는데 여기 손가락이 부러진 적은 있어요. 근데 그때도 몰랐어요. 골다공증이라서 손가락이 부러졌나. 그때는 뭐 골다공증에 대한 뭐 생각도 없었고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 몸은 206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뼈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 역할도 하지만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랍니다. 딱 보기에 뼈가 딱딱하니까 뭐 가만히 있을 것 같고 그러지만 내부에서는 계속 변화가 일어납니다. 집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도 어디 부서지고 고장나고 하잖아요. 오래되면 이제 그러면은 그걸 고치고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뼈도 마찬가지예요. 어디가 부러지고 흠집이 나고 할 텐데 이제 그런 부분을 녹여내서 사라지게 하고 거기에 새로운 뼈를 채워 넣어서 튼튼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 과정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파괴와 재생산이 일어난 곳이 뼈입니다. 불필요해지고 오래된 뼈 조직은 파골세포가 흡수하고 거기를 조골세포가 새롭게 채워 넣으며 뼈를 생성시키는데요.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뼈의 밀도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녹여내는 것과 채워넣는 것이 이제 잘 맞아야 돼요. 그래야 뼈 양이 일정해지겠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여러 가지 원인이 생기게 되면 뼈가 녹여내는 작용은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뼈가 채워지는 작용이 그거를 못 쫓아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전반적으로는 뼈가 약해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돼서 나온 것이 이제 골다공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괴되고 채워지는 과정의 균형이 깨진 것이죠.
뼈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아 뼈의 밀도가 약해진 상태를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골다공증 위험 인자로 알려진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연령입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골밀도가 감소해서 골다공증이 많이 생기죠. 두 번째로는 이제 남성보다는 여성이 골다공증 위험이 더 높고요. 그 다음에 뭐 서구인보다는 아시아인이 좀 더 높고, 그 다음에 그 골밀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뭐 스테로이드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약을 장기간 먹였을 때는 확실히 골밀도가 떨어져서 골다공증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딱히 증상도 없고 내 뼈가 얼마나 약해졌는지 눈치채기가 쉽지 않은데요. 윤재분 씨는 골다공증을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키가 자꾸 줄어들어가지고요. 예전에 한 6, 7년 전에 입었던 옷인데요. 옛날에는 이만큼 왔었는데 지금은 이만큼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팔도 예전에는 이 정도였는데 지금 이만큼 내려서 키가요 한 5cm 줄었어요. 네? 5cm나 줄었다고요? 지금 키가 얼마나 되시는데요? 세상에, 와, 뿐만이 아닙니다. 몸무게 또한 많이 줄었다고요? 그리고 이 바지도 엄청 커져가지고 이거 핀도 꺾고 여기 중간중간 다 줄였어요. 이렇게 다 줄였어요. 예전에 입던 옷들이 지금은 하나도 안 맞는다네요. 그러네요. 체격이 많이 작아지셨어요. 그럼 여기서 골다공증을 의심해 볼 만한 것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볼까요? 먼저 60세 이상이십니까? 저체중이신가요? 가족력도 골다공증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네요. 골 소실과 관련된 질환이 있으신가요? 40세 이후 키가 줄어든 적은요? 특정 약물을 복용하신 적은요? 흡연, 음주를 즐겨 하시나요? 50세 이후 골절 경험이 있으신가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조기 발견하려면 검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모든 우리나라 국민을 뭐 골밀도를 찍자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실제로 골밀도가 약해질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검진 목적의 골밀도 검사를 하게 됩니다. 저희 나라에서도 건강보험에서도 그 급여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골밀도를 검사하면 골밀도 수치가 나옵니다. T-스코어라는 것을 저희가 진단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T-스코어라는 것의 의미는 정상 성인의 최대 골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거에 비해서 현재 환자의 골 밀도가 얼마나 나쁜가를 비교를 하는 것인데요. 그 T-스코어가 마이너스 2.5보다 낮으면, 2.5 이하면 저희가 골 다공증으로 진단을 하고요. 거기에 미치지 않지만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2.5 미만이다. 이제 그렇게 되면 골 감소증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귀하신 몸입니다. 재래시장으로 장을 보러 오셨네요.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하고 활기차 보이시는데요. 2019년도에 골 감소증으로 나오더니 한 2년 전서부터는 전 골 다공증으로 진전이 됐더라고요. 저는 뭐 그렇게 뼈가 가는 뼈가 아니에요. 굵은 뼈라서 뼈에 대해서 걱정을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골다공증이라고 그러니까는 상당히 제가 아주 당황스럽고. 33년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박애란 씨. 은퇴 후 나름대로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계셨다고요. 특히 박애란 씨는 취미 생활이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달아야지. 나 이게 지금 몇 년이 돼서 이제 지저분해졌어요. 이걸 뜯어내고 제가 리폼하면 이건 세상 하나밖에 없는 깨기예요. 가방부터 옷, 액세서리까지 직접 다 만드신다고 하네요. 젊은 애들 옷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티가 너무 많이 파졌어요. 동대문에 가서 여기에 어울릴 만한 레이스를 끊어다가 제가 이렇게 리폼을 한 거예요. 주로 앉아서 하는 취미들이네요.
운동하는 거를 즐겨 하진 않아요. 저는 뭐 탁구 정도는 좋아해요. 작년 8월 31일에 탁구를 치다가 이렇게 넘어지는데 제가 왼손을 짚었는데 여기 금이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기부스를 해서 한 20일에서 한 달 정도 정형외과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야, 이 정도에도 이게 나가는구나. 골다공증의 가장 위험한 합병증은 골절입니다. 특히 노년기의 골절은 삶의 질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후유증을 낳습니다. 박예란 씨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엄마가 지하실에 내려가다가는 넘어져서 고관절이 나가가지고선 결국 수술을 했는데 대개 노인분들이 고관절이 나가가지고서는 세상을 떠나는 일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 골다공증에 대해서 굉장한 그 공포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노년기 골다공증 환자들에게 일어나는 골절 중 가장 위험한 부위는 고관절입니다. 골반과 다리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고관절은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골절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고관절이 골절되면 치료될 때까지 오랜 시간 꼼짝없이 누워서 지내야만 합니다. 골절 자체도 문제지만 골절 이후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 예를 들면 욕창이나 흡인성 폐렴 이런 것들은 심각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흔히 골대사학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고관절에 생긴 골절로 인해서 생기는 이제 사망률이죠. 사망률이 1년 내에 15%까지 되니까 사망률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웬만한 암보다 사망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재분 씨 또 다른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살이 빠지면서 집안일을 하기가 부쩍 힘들어졌다는데요. 이게 골다공증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서서 일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기 주방에도 10분만 서 있으면 다리가 막 후들후들 떨리고 다리가 많이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좀 많이 피곤해요. 결국에는 근육이 문제입니다. 뼈와 근육은 서로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근육이 양이 줄어들면 뼈도 약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근육이 있어야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근육에서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많이 분비가 되는데요. 그 분비된 물질들을 저희가 통칭해서 마이오카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각각의 물질들은 이제 주변 조직, 특히나 뼈에 있는 뼈 세포들의 활동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반대도 가능한데요. 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통칭해서 오스테오카인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그 오스테오카인들은 이제 반대로 근육에 작용을 해서 근육의 양을 늘리고 이런 식으로 조절하는 데 작용을 하게 됩니다. 뼈가 약해지면 근육도 약해지는군요. 뼈와 근육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네요. 윤재문 씨는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나름 운동도 챙겨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17층까지 계단 오르기를 한다는군요. 정말 대단하신데요.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좀 더 심해졌다고 나왔어요. 하체가 많이 심해졌다고 나왔거든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막막했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나빠지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 정말 답답하시겠네요. 여기서 잠시 우리가 평소 골다공증에 대해 잘 몰랐던 것들 뭐가 있을까요? 사골국은 뼈에 좋나요? 네, 아니죠. 네. 곰국에는 칼슘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칼슘이 많지만 그와 더불어 이인도 많은데 혈중의 이인 농도가 높아지면 칼슘 배출이 촉진됩니다. 칼슘을 많이 먹었는데 배출도 촉진되니까 좋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면 골다공증이다? 네,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이제 저희가 이제 관절을 오래 쓰다 보면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관절의 염증이죠. 이제 그런 것들은 관절에 국한된 거기 때문에 뼈 전체의 밀도를 떨어뜨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데 관절염 중에 전신 질환이 있어요. 류마티스 질환, 관절염 같은 경우는 전신 질환이고 역시나 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절염 중에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골다공증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완경 시에만 온다. 네, 아닙니다. 네, 완경은 실제로 골다공증의 한 가지의 주요한 요인일 뿐이고요. 우리가 뼈의 그 볼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아까도 파골세포, 조골세포 말씀을 드렸지만 여성 호르몬이 중요한 조절 인자가 됩니다. 여성 호르몬은 저희가 에스트로겐이라고 흔히도 알고 계시죠. 에스트로겐은 그 파골세포의 기능을 약간 다운 시켜주는 역할을 해서 뼈가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완경 이후에는 에스트로겐 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급격하게 골 흡수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뼈가 약해지는 것이죠. 골다공증은 여성만의 질환인가요? 네, 아닙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조사를 해보면 남성에서도 골다공증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노인분들의 경우는 골감소증 포함해서 골다공증까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남자인데 왜 골다공증이 생겼냐?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난 세 번째 귀하신 몸입니다. 젊은 청년인데요.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23살의 이종찬 씨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우연하게 발견이 되었고요. 사실 별 생각 없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골감소증 진단을 받아서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내가 환갑도 안 넘었는데 아직 내가 왜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게요. 아직 한창 나이인데 골다공증이라뇨. 그런데 남성 골다공증 환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하니 남성들도 경각심을 가져야겠죠. 그나저나 우리 종찬 씨 아주 편해 보이네요. 운동과는 좀 거리가 있었고 그냥 가끔씩 자전거를 1시간 좀 이상 타는 그냥 이 정도였습니다. 종찬 씨, 평소 활동량이 많아 보이지는 않네요. 그런데 우리 몸의 뼈는 지금 이 시기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10대를 지나 20대까지 우리 몸의 뼈는 가장 왕성하게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30대 초반까지 골량이 점점점 증가를 하다가 그 이후로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다시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그 30대 초반의 정점에 도달하는 양을 이제 최대 골량이라고 하죠. 따라서 그 30대 초반까지의 그 우리가 얻는 그 골량의 총량, 최대 골량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얼마까지 도달하느냐에 따라서 나이가 들었을 때 골다공증이 생기냐 아니냐를 결정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리 없이 진행되는 병, 그래서 놓치면 더 위험한 것이 골다공증이죠. 뼈 건강에 경고등이 켜진 세 분의 귀하신 몸, 무엇이 문제인지 정밀 진단에 들어갔습니다. 혈액 검사에서부터 각종 신체 검사에 골밀도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예, 키가 많이 줄으셨나 봐요, 작년에? 예, 한 5cm 정도 줄었어요. 이번에 저희가 검사를 했더니 마이너스 2.5예요. 운동도 하고 뭐 음식도 좀 챙겨 네. 먹는다고 나름대로 했는데 나빠졌어요. 그래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주로 무슨 운동 하시나요? 이제 걷기 운동을 많이 하면 살이 빠진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얼마 전부터 계단 오르기를 바꿨어요. 뭐 계단 오르기 잘 하고 계시는데요. 네. 잘 보시면 비틀비틀한 것 같아요. 예, 이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균형 잡기가 좀 어려워서 예. 이렇게 계단을 오르거나 하실 때는 이거 봐요, 또 비틀하잖아요. 넘어지면 큰일 난다고요. 특히나 계단에서. 이때는 난간을 좀 잘 잡으시면서 운동을 하셔야지 넘어지면 또 이게 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운동하실 때는 항상 넘어지지 않게 잘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된다. 그거 꼭 기억하세요. 예. 계단 오르는 것은 이제 근력 향상에는 도움이 되는데요. 그 영상을 제가 봤는데
약간 균형 감각이 좀 떨어져 있으셨습니다. 올라갈 때 좀 비틀비틀을 하시는 것도 있었고. 드시는 건 잘 드세요? 드시는 거. 예, 먹는 것도 나름대로 뭐 골고루 챙겨 먹는다고 먹고 있어요. 뭐 단백질도 먹고, 네네. 뭐 멸치도 먹고, 그래요. 야채도 먹고, 과일도 조금씩 먹고 네, 그렇게 좋습니다. 먹고 있거든요. 예. 윤재분 씨의 식습관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채소도 보이고요. 오, 뼈에 좋은 멸치도 챙기시고, 영양소도 골고루. 식단은 그럭저럭 괜찮아 보이는데요. 근데 벌써 다 드신 건가요? 남기셨어요, 밥이랑. 예. 그나마 많은 용량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걸 다 안 드시네요. 소화가 잘 안 돼서 한꺼번에 소화 많이 때문에. 안 먹고 네. 이제 이렇게 먹다가 조금 배고프면은 중간에 뭐 과일 한쪽 같이 네. 중간에 뭐 챙겨 먹을 때도 있어요. 많이 먹으니까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뭐 다 이게 연세가 드신 분들이 소화 기능이 떨어지니까 어쩔 수가 없긴 한데 그래도 뼈가 튼튼해지려면 자기 영양분이 있어야 돼요. 예. 그거를 보충해 주려면 충분한 영양소가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항상 식사도 충분히 하시고 드시는 것도 골고루 드시고 운동도 안전하게 하시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박예란님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척추가 가장 약하시고 T스코어가 마이너스 2.3 정도로 역시나 뭐 골다공증에 근접한 골감소증 소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은 취미가 많으셨죠. 바느질이며 스마트폰으로 글쓰기 등 평소 앉아서 하는 일들이 많으셨는데요. 주로 하시는 취미 생활이 아마 좀 앉아서 하시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글쓰기하고 유튜브 동영상 만드는 게 제가 제일 즐기는 놀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뭐 취미 생활도 참 좋긴 한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뼈가 약해서 오신 거잖아요. 예. 뼈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어떤 힘이 드는 운동들이 좀 필요합니다. 박예란 씨는 평소 어떻게 드시고 계신지 볼까요? 단백질이나 칼슘 같은 영양소가 보이는 식탁은 아니네요.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유제품 같은 거 거기 칼슘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적당하게 드시는 게 도움은 됩니다. 운동, 그다음 영양 섭취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거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대 이쪽으로 이종찬 앉으실까요? 씨는 네. 골밀도 검사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요게 이제 이종찬님 그 골밀도 수치인데 요게 척추 부분입니다. 척추에 보면 네, 스코어가 마이너스 2.1이죠. 네. 우리 환자분은 이제 나이가 젊으시니까 Z 스코어를 보게 되는 거예요. 네. Z 스코어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1이죠. Z 스코어는 이제 젊은 이제 환자의 경우에 골밀도를 이제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대 골량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나쁜가 보는 게 이제 T 스코어를 보는 것인데 젊은 사람들의 경우는 그 T 스코어가 크게 의미가 없고 그 연령대의 그 정상 성인 연령대의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했을 때 얼마나 나빠졌느냐 이제 그것을 보는 것이 좀 더 의미가 있다고 되어 있어서 Z 스코어를 가지고 기준을 삼습니다. 지금 뭐 골다공증이 아니라 골감소증인 상황이거든요. 왜 뼈가 이렇게 약해졌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뼈가 약해지는 거는 보통 여성분들 그것도 중년 여성분들이 많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여성 호르몬 떨어지면서. 근데 이렇게 젊으신 남성분이 뼈가 약하다는 건 이상한 거고 네. 그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검사를 이제 혈액 검사로 해주신 거죠. 갑상선 항진증, 그다음 부갑상선 항진증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괜찮아요. 정상이에요. 예, 정상이에요. 네. 그래서 뭐 갑상선이나 부갑상선 쪽에 문제가 생겨서 뼈가 약해진 건 아니에요. 네. 적어도 그 밖에 간이나 콩팥 쪽에도 문제는 없으시고. 근데 한 가지 조금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비타민 D라고 있는데 네. 요 수치가 30이 되질 않아요. 저희가 20에서 30 정도는 그 사이에 있는 분들은 저희가 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30은 보통 넘거든요. 네. 거기에 따지면 아직 비타민 D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뼈에 비타민 D가 왜 중요할까요? 칼슘을 복용하고 나면 장에서 그 칼슘들을 흡수하는 데 있어서 비타민 D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비타민 D가 적은 상황이라면 칼슘제를 아무리 먹더라도 흡수가 되지 않고 다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따라서 칼슘이 중요하다고 칼슘만 먹어서는 안 되고 그것의 흡수를 도와주기 위해서 비타민 D가 꼭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하루에 섭취되는 비타민 D 권장량이 한 800유닛 정도가 됩니다. 800유닛.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음식에서 조절하는 게 더 중요하긴 합니다. 종찬 씨의 식단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닭가슴살 샐러드와 키위 2개, 그리고 단백질 음료. 이게 다예요? 먹는 거를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식사량은 평균 혹은 평균 미만 정도로 먹고요. 좋아하는 음식으로만 따지면은 빵이나 뭐 파스타, 햄버거 같이 이제 서양식 음식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규칙적으로 챙겨 먹기보다는 한 끼 때우는 데 목적이 있다는 종찬 씨의 식습관. 또래에 비해 먹는 양도 적고 평소 입도 짧은 편이라는데요. 종찬 씨 체중은 얼마나 나갈까요? 환자분에게 뼈가 약해진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면은 저체중일 것 같습니다. 적절한 영양 섭취하시면서 체중을 좀 유지를 하셔야 저희가 이제 그 뼈에 뼈가 튼튼해질 수 있도록 더 볼륨을 증가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아직 나이가 30이 안 되셨어요. 네. 지금은 뼈 양이 점점 증가하는 기간입니다. 지금이. 한 30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뭘 해도 안 돼요. 그때부터는 뼈 양이 점점 감소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남았죠? 다행이네요. 만회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꾸준하게 관리를 잘 하셔서 뼈가 뭐 최대 골량까지 도달을 하고 뼈가 좀 좋아졌다,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 이제 그러면 이제 약을 굳이 먹지 않아도 음식으로도 잘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식습관이 좋지 못한 세 분을 위한 특단의 조치. 뼈 건강을 지키는 식단 교육이 들어갔습니다. 골다공증을 유발시키는 위험 요인 중에 이제 식사적인 부분은 전체적으로 칼슘 섭취가 부족한 거, 혹은 짜게 먹는 식습관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카페인이나 알코올의 과다 섭취도 칼슘의 흡수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짜게 먹는 습관, 카페인, 알코올 다 뼈에는 안 좋은 식습관이라는군요. 짜게 먹게 되면은 몸속에 들어온 나트륨으로 인해서 칼슘이 소변을 통해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의 위험성이 있는 환자분들 혹은 골다공증이 진행된 환자분들에게는 짜게 먹는 식습관 대신 싱겁게 드시라고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카페인 같은 경우에는 하루 2잔 이하 섭취하는 거는 칼슘의 어떤 배출하고는 크게 관련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카페인의 섭취는 몸 밖으로 칼슘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커피는 하루 2잔 정도로 섭취를 조절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체중에 맞는 균형 잡힌 식사도 중요한데요.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되는데 각각 사람마다 내 몸에 필요한 열량은 다 다른 거죠. 지금 여기 계신 세 분도 성별이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몸무게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대체 내 몸에서 필요로 하는 열량이 얼만큼인지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각자의 체중과 활동량에 맞는 하루 권장 열량 계산법인데요. 이 열량에 맞춰 세 분은 식사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칼슘도 성별에 따라 연령에 따라 권장하는 양이 다른데요. 각자 필요한 양만큼 매일 섭취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슘이 들어있는 식품으로는 유제품, 콩, 뼈채 먹는 생선, 그리고 두부.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칼슘의 흡수를 좀 도와주는 영양소들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비타민 D라고 하는 거예요. 비타민 D는 유일하게 햇빛을 쬐면 우리 몸에서 합성이 되는데 이 비타민 D는 칼슘을 흡수해 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예요. 비타민 D가 많은 음식으로는 고등어, 달걀 노른자, 그리고 연어, 표고버섯 같은 식품이 있습니다. 식단 다음으로 뼈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것 바로 운동입니다. 뼈와 근육은 함께 가는 거라고 들으셨죠?
약해진 근력을 키우고 뼈를 강화하는 운동.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운동을 하면서 뼈 자체에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뼈가 이렇게 세로로 있다면은 그 라인에 따라서 스트레스 주면은 그 스트레스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는 뼈의 밀도를 높여줍니다. 뼈가 자라고 생성되려면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주위에 혈액순환도 잘 돼야 되고 또 우리 영양분의 공급 그리고 저장이 필요한데 그게 근육이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운동하면서 근육이 같이 강화되면은 일상생활에서 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오른발 들어서 왼발 서기 내렸다가 가능하다면은 다리 들고 손 내리고 어깨와 등 근육을 펴주는 상체 운동입니다. 앞뒤 앞뒤 둘 속도를 조금 빨려서 하나 둘 다리 바꿔서 옆으로 옆으로 근력을 키우면서 스트레칭도 되는 동작들인데요. 따로 어디 가지 않아도 집에서 쉽게 수시로 할 수 있는 운동들이죠.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해보시죠. 앞에서 엄지손가락이 뒤로 가도록 오른발 왼발 오른발 하나 둘 하나 둘 뼈 건강을 찾기 위한 2주간의 프로젝트. 세 분은 잘하고 계실까요? 종찬 씨네요. TV를 보면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운동하는 자세. 좋습니다. 네,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은 그 근손실이 날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어가지고 깨어있을 동안에는 최대한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파와 한 몸이던 예전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죠. 재석 선생님이 알려준 동작도 매일 잘 해내고 있습니다. 일단 종아리가 그 스트레칭 되는 게 제일 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이드 런지 할 때도 허벅지에 딱 자극이 오는 게 그런 포인트에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찬 씨는 달리기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유산소 운동을 달리기 5km로 이제 뛰었었는데 요새 폭염 경보도 내려지고 하다 보니까 5km까지는 못 뛰고 한 1km에서 2km로 줄여가지고 새벽에 뛰고 있고요. 열심히 하네요. 운동 열심히 했으니 먹는 것도 잘 챙겨 먹고 있겠죠? 망했다 이거는. 비타민 D가 부족했던 종찬 씨. 달걀과 유제품 두 분은 빼놓지 않고 먹고 있습니다. 영양사 선생님께서 밥을 한 공기를 꽉 채워서 먹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셔서 꽉 채웠고요. 그리고 계란은 단백질하고 비타민 D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계란 후라이 했고 그다음에 각종 나물류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연두부는 단백질 보충하면서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식품이어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또래에 비해 식사량도 적었던 종찬 씨. 하루 권장 열량에 맞게 식사량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누구신가요? 저희가 흔히 낙상은 노인 인생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음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젊은 사람에게 낙상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툭툭 털고 일어나도 되겠지만 나이가 많거나 고령인 어르신들한테 낙상이 발생됐다는 얘기는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낙상은 외부에서의 활동하다가 낙상되는 빈도도 높지만 실내에서의 낙상 빈도가 대단히 높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집안의 환경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는 낙상을 줄이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의 위험한 낙상 사고가 실외보다 실내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생활 속에서 낙상을 예방하는 법을 전수하기 위해 전문가가 두 분의 댁을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들어가기 전에 그 어머니 신발을 한 번쯤 제가 좀 잠깐 볼까요, 요즘에? 오자마자 신발부터 체크. 매일 신는 신발이 낙상 예방의 첫 번째랍니다. 이 밑에가 밑창이 예. 미끄럽지 않게만 잘 관리해 주시면. 다음은 화장실입니다. 보통의 집들이 어떤 집들은 세면대가 앞에 있고 변기가 뒤에 있고 어떤 집들은 변기 앞에 있고 세면대 뒤에 있는 집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세면대가 앞에 있으면 내가 굳이 세면을 하지 않고 화장실을 가려고 할 때도 이 앞쪽에 이렇게 물이 좀 떨어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화장실 갈 때는 이 바닥에 물이 있는가 없는가를 좀 확인해 주시고 가면은 늘 사용하는 공간에 이런 위험 요인들이 숨어 있군요. 실제로 집에서 어르신들 낙상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화장실, 그 다음이 방이랍니다. 아, 여기가 어머님 주로 많이 생활하시는 공간이군요. 다리에 힘이 조금 빠지거나 그러면 이렇게 낮은 매트리스보다는 약간 좀 높은 침대가 사용하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 왜요? 네. 왜? 아무래도 이제 다리 힘이 없는 분들이 일어나다가 예. 넘어질 가능성이 좀 많으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하나 제가 눈에 띄는 거는 예. 이 전선 있잖아요. 예. 이 전선을 혹시 전선을 조금 더 길은 거 가지고 오셔가지고 예. 전선을 예. 저 뒤쪽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예. 이게 눈에 걸리지 않게 이거 거기 가시다가 이거 분명히 걸려 넘어지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아, 아침에 잠을 주무시고 일어나셔서 약간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이런 데 걸리면 100% 넘어지세요. 예. 일단은 널려 있는 게 많으면 넘어질 가능성이 일단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예. 걸려서 넘어지거나 아니면 뭐가 위에 있던 것이 쓰러져서 넘어지거나 바닥에 물건들이 많이 내려와 있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제가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것을 교수님이 짚어주시니까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팁이거든요. 안전하게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서는 너무 고맙네요. 윤재분 씨는 어떨까요? 근력을 위해 매일 계단 오르기를 하고 있었던 윤재분 씨. 그런데 거기에 낙상의 위험이 있다고요? 뭐가 문제일까요? 자, 일단 그 제가 먼저 눈에 띄는 게 예. 이게 손을 일부러 이렇게 옆에다 이렇게 붙이고 걸으신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이 엉덩이 근육 키운다고 이게 엉덩이 힘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느끼려고. 아, 엉덩이 근육이 예. 두 번째 보니까 예. 이 계단을 올라가실 때 이 발 뒤꿈치를 계단 위에다 다 올려놓지 않고 네. 그 발바닥에 반만 계단 위에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것도 뭐 예.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그 반만 올리고 가야 엉덩이 근육이 길러진다 해서 일부러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고 보니 윤재분 씨 발바닥을 반만 디디며 계단을 오르네요. 몸도 좀 흔들리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머니가 이 동작이 네. 몸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시잖아요. 하지 근력이 약하시고 상체 균형이 조금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예. 위험하신 거예요. 예. 가급적이면은 위로 다 올려주세요. 미처 몰랐던 잘못된 습관, 위험 요인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 왼발이 앞에 있다 그러면 오른발을 이 왼발 앞에다 이렇게 놓으시더라고요. 예. 또 오른발이 있으면 왼발을 오른발 앞에다 이렇게 놓으시고. 그러면 이게 지지면이 좁기 때문에 위험하시다는 얘기죠. 걷는 자세만 고쳐도 안전한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네. 아까보다 훨씬 좋으세요. 그래서 이 발을 한 발 올린 다음에 이렇게 앞에다 놓지 마시고 발 옆에다 이렇게 놓으시고 그러셔야 이게 지지면이 넓으니까 조금 안전해지시니까. 이 계단폭의 가운데를 걷지 마시고 조금 벽 쪽으로 걷거나 아니면은 여기 그 손잡이 있는 쪽으로. 생활 속에서 낙상을 예방하는 법. 이번에는 낙상 예방에 도움이 되는 간단한 운동인데요. 다리를 이렇게 일자로 놓고 네. 이 상태에서
엉덩이하고 허벅지하고 힘을 잔뜩 준 상태에서 이렇게 뒤꿈치 들어보세요. 뒤꿈치 들어서 엉덩이 한번 만져보세요. 자, 이 느낌하고 내려놓으시고 다리를 옆으로 45도 약간 벌려보세요. 이 상태에서 엉덩이하고 허벅지 힘줘갖고 뒤꿈치 들어보세요. 그리고 엉덩이 만져보세요. 지금 엉덩이가 좀 딱딱하게 힘이 들어가죠. 딱딱해. 아까는 말랑말랑 했는데 지금 딱딱한. 굉장히 쉬운데요. 그런데 이게 운동이 된다고요? 낙근 드는 건 조금 힘드실 거예요. 예, 앞꿈치를 안 그래서 해봐가지고. 그때는 이런 데 오셔가지고 여기 잠깐 옆으로 저처럼 옆으로 서보세요. 이렇게 쓰셔가지고 다리 벌려놓고 여기 살짝만 의지하고 뒤꿈치 들고 뒤꿈치 들고 또 앞꿈치 들고 뒤꿈치를 드는 게 자기 체중이 80kg다 그러면 80kg를 위로 들어올리는 것과 똑같은 운동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기 때문에 뒤꿈치 들고 앞꿈치 드는 운동 이것을 생각날 때마다 하세요.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을 때도 하시고 지하철 기다리고 있을 때도 하시고 그래서 이게 매일의 운동이 습관처럼 되셔야 돼요. 그럼 낙상 예방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다음 동작도 간단하면서 효과 만점인 운동이랍니다. 등에 기대보세요. 벽에다가. 그리고 등을 한번 떼보시죠. 가능하시죠? 예, 예. 그럼 발을 조금 앞으로 내딛고 다시 한번 등에 기대보세요. 자, 또 한번 등 떼보세요. 가능하시죠? 예. 자, 그럼 조금만 더 앞으로. 등 기대보세요. 천천히.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예. 발목이나 무릎이나 엉덩이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굉장히 많이 강화돼서 낙상을 조금 예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죠. 교수님이 꼼꼼히 다 짚어주니까 직접 와서 나한테 내 개인한테 맞게 이렇게 짚어주시니까 그게 너무 좋았는데요. 제가 몰랐던 사실이 너무 많더라고요. 잘못 알고 있었던 게. 그리고 교수님이 하나하나 짚어주시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것은 잃어버리게 되어 있는데 몸으로 기억한 건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습관이라고 하고 그 습관을 통해서 낙상을 예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멍난 뼈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식단과 운동, 생활 속 습관을 바꾸는 2주간의 프로젝트가 끝났습니다. 과연 세 분에게 이번 도전은 어떤 계기가 됐을까요? 뼈라는 게 그래요. 이게 좋아지려면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립니다. 네. 뭐 당뇨약 먹고 혈당 떨어지는 거, 혈압약 먹고 혈압 떨어지는 건 쉬워요. 그럼 네. 빨리 나타납니다. 네. 근데 뼈는 오래 걸려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눈에 보이는 효과가 없어도 꾸준하게 하면 뭐 1년 뒤에 찍었을 때 좋아지고 뭐 이런 게 확실하게 나타나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항상 열심히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귀찮았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되고 너무 좋더라고요. 운동도 이제 습관이 돼서 안 하면 더 몸이 더 근질근질하고 식단도 이제 알려주신 대로 알아서 이제 착착 잘 네. 조절하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보통 30이 넘어야 돼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4니까 좀 부족했죠. 27이에요. 그러니까 한 3 정도는 올랐네요. 식습관도 좀 비타민 D, 칼슘 이런 거 생각하면서 조금 더 식단에 그런 것들이 잘 포함될 수 있게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아직 나이가 많지가 않으시니까 뼈가 성장할 기간이 남았어요. 지금 20대 초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30대까지 최대 골량을 유지를 많이 보충을 해주면 나중에 좀 뼈가 좀 약해지더라도 그 뒤에 그렇게 되더라도 골다공증까지 안 갈 수 있습니다. 뭐 그거는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노후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짝 신경 써서 잘 하셔야 돼요. 종찬 씨, 뼈 건강을 지키는 것이 노후 대책입니다. 이 골밀도 검사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해요. 골다공증이라는 게 지금 당장이 불편한 게 없어서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나 싶을 때가 있을 텐데 하지만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나면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게 또 뼈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기 전까지 뼈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는 게 좋고
잘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시작을. 예. 이대로 꾸준하게 하시면 점점 더 좋아지실 겁니다. 뼈 건강에 좋은 그런 음식을 잘 챙겨 먹을 거고, 그다음에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서 뼈 건강을 지키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싶습니다. 앞으로 내 노후 건강을 위해서는 뼈 건강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많이 깨달았습니다. 전문가님들이 알려주신 대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단도 맞춰서 하면은 꼭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관리를 잘해가지고 골다공증 약이라든가 이런 거를 먹지 않게끔 하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잘 할 자신이 있습니다. 드디어 그걸 하는구나. 이 동네에 보건소나 의료원 같은 것도 있어요? 이 많은 병은 없지. 몇 집 안 되는데 무슨 병이 있노? 근데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안 아픈 사람 거의 없어. 약도 많이 먹지. 다 몰랐고 30알도 먹겠어. 거의 아파가지고 사형을 헤매야만이 이제 병원에 가는 거야. 아이고 진짜 죽는 데긴데 재미 좀 하고. 한번 낮춰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좋아. 우리 동네 진짜 너무 영광이더라고. 우리 살다가 보면은 이런 일도 있나 싶다. 오리자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오리고기 세트를 드립니다.